인류 최대의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현재까지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는 2차 대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히틀러의 자랑이었던 대서양 방벽부터 가장 치열했던 오마하 해변까지 역대급으로 많이 걷는 여행으로 빡시게 돌아다녀보겠다. 여기는 프랑스 캉이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니우라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20분 정도만 이동하면 된다. 베이니우에 도착하니 해가 뜨고 있었다. 이곳에서 해안가까지는 8.5km, 2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가는 길에 까르푸르에 들렀다. 프랑스의 이마트 정도 되는 포지션이다. 내부는 아주 넓었다. 초밥 2개를 5유로에 준다길래 바로 집어왔다. 원래는 하나에 9유로 가까이 한다. 점심 먹을 것도 샀고 도핑템까지 샀으니 열심히 한번 가봅시다. 프랑스 시골 마을을 걸었다. 걷고 있으니 날씨가 점점 갠다. 바다에 가까워지니까 슬슬 뭐가 보인다. 그리스 이후로 처음 보던 바다다. 바로 옆에는 무너진 벙커가 있었다. 아쉽게도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이곳에 150mm 대포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개작살나 있다. 바로 옆에 벙커가 하나 더 있어서 가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여기는 대포가 살아있었다. 마지노선과 가장 다른 점이다. 여기는 실제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비탄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정도 포를 맞으면 앵간한 함선은 골로 갈 듯하다. 벙커 내부로 진입이 가능했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다. 대포 작동부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포탄을 보관하던 탄약고도 있었다. 더 앞쪽으로 가보면 당시 사용하던 출입구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손에 넣고 해안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걸 대서양 방벽이라고 부른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 대서양 방벽의 일부이다. 이쪽은 아무래도 후방 대포 쪽일 테니까 아예 바다 쪽으로 가서 기관총 기지를 한번 봐볼게요. 진짜 프랑스 날씨 신기하다. 이쪽은 파란 하늘인데 이쪽은 또 구름 가득 껴있네. 정확히 이런 기관총 벙커를 보려고 노르망디에 왔다. 그런데 안전상 이유로 문이 잠겨 있었다. 바로 옆까지 와본 것에 의의를 둬야 할 듯하다. 좀 더 걷다 보니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왔다. 바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내려가는데 노르망디의 살벌한 절벽이 보였다. 여길 상륙했다고? 다 내려오니 별건 없고 그냥 바다였다. 기상 상황이 썩 좋진 않다. 80년 전 그날처럼 한 3시간 걸은 상태라 여기서 쉬었다 가기로 했다.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온 마들렌이다. 프랑스 제품인데 겁나 맛있다. 예전에 한국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서 몹시 슬프다.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계속 걸어가야죠. 서쪽을 향해 계속 걸었다. 가는데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벙커를 발견했다. 바로 들어가 봤다. 안쪽엔 짧은 복도가 있었고 작은 방이 연결돼 있었다.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된 방인지는 모르겠다. 큰일났다. 갑자기 비 온다. 비 오지 마라. 딱 이만큼만 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더 많이 오면은 좀 그런데. 그 뒤에 먹구름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앞쪽엔 또 파란 하늘이야. 어차피 비를 피할 곳도 없어서 걷기로 했다. 제발 비 오지 말라고 빌고 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와 진짜 오바다. 비 오는 거 봐. 이게 또 우산 조그만한 거 들고 와갖고 지금 다리는 다 젖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다. 비가 앞쪽에서 막 휘몰아치고 있어. 웃긴 건 앉자마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그냥 바지 젖은 사람 됐다. 진짜 프랑스 날씨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비 오더니 5분도 안 돼서 또 다 그쳤어. 근데 또 5분도 안 돼서 다시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지는. 아 진짜 프랑스 날씨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아요. 다행히. 심하게 온다. 뭐지? 10초 만에 그쳤는데? 이게 서한 해양성 기후인가 뭐식인가. 또 와.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다. 구글맵에 이곳에 벙커가 있다고 한다. 대체 어디? 다시 보니까 옆쪽이 뭔가 허전했다. 아무래도 원래 여기 벙커가 있었다가 박살이 나서 이젠 없어진 것 같다. 마침 테이블이 있길래 여기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좀 전에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서서 먹어야 한다. 마트 초밥이 이렇게 맛있어 보였던 적이 있나? 아니 맞아, 서양 애들은 캘리포니아 롤에다 아보카도를 넣어 먹더라. 왜 그런 짓을 한다. 원래 샌드위치가 이렇게 두 개 합친 거에 반값이라서 샌드위치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밥이 있는 걸 먹어야 돼. 야, 나 연어초밥 진짜 먹고 싶었는데 킥이다 킥. 맛있다. 초밥 맛있는 음식이다. 센스있게 바로 옆에 쓰레기통도 있었다. 밥도 먹었으니 이제 계속 걸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자연 그 자체이다. 마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걸어야 한다. 딱 봐도 엄청 미끄러울 것 같은 내리막길이 나왔다. 안 미끄러지게 최대한 풀을 밟고 이동했다. 다행히 빨랫감 추가 생성 없이 통과했다. 걷는 게 상당히 피곤하긴 하지만 풍경이 예뻐서 용서해주기로 했다. 계속 걷는데 뭔가 발견했다. 풀숲 한가운데 콘크리트 조각이 보였다. 근처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뭐였는지 전혀 감은 안 온다. 여기가 노르망디인 걸 고려해보면 이건 역시 옛 독일군 벙커로 추정된다. 드디어 마을
마을이 보인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뻐서 잘 걸어왔다 싶다. 길 따라 쭉 가는데 가도 되는 길인가 싶다. 최소한 막혀있진 않으니 걸어가 본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탑이 있다. 안쪽은 못 들어가게 막혀있다.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은 아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가 봤다. 그런데 뭐 이거 막혀있는겨? 나 무단 침입한 거구나? 아니, 몰라. 내가 간 곳에는 전혀 막혀있지 않았어. 내 잘못 아님. 여기는 굉장히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우선 숙소에 짐을 던져놓기로 했다. 다행히 시골 공유주택 같은 게 호스텔처럼 이용 가능했다. 완전 프랑스 시골집 느낌인데 1박에 4만원 정도다. 심지어 운 좋게 이 방을 혼자 썼다. 일단 밥 먹을 걸 사오기로 했다. 적당히 먹을 만한 것들로 사왔다. 제일 중요한 건 무려 삼겹살이다. 그리스에서 사놨던 불닭 소스를 써볼 거다.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다. 제육 느낌으로 졸여보기로 했다. 자, 먹어도 돼. 야, 비주얼은 딱 제육이다. 겁내 맛있겠는데? 과연 맛은? 이긴다 진짜. 이거는 그냥 파스타예요. 까르보 파스타. 내일은 또 오마 해변까지 많이 걸어가야 되는데 많이 먹어놔야지. 아마 내일도 장거리를 걷기 위해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이다. 해가 떠 있어서 어제보다 늦은 시간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진짜 늦게 나온 게 맞다. 숙소가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우선 마을로 이동했다. 마을에서 좀만 올라가면 벙커가 또 있대서 가보고 있다. 헥헥거리며 올라가니 바다가 딱 보이는 전망대가 나왔다. 근데 내 벙커는 어디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바로 내려가 봤다. 벙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려 바다를 향하고 있는 총항구가 보인다. 높이 있다 보니 아래쪽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벙커를 나와 오마하 해변으로 향했다. 사실상 이번 노르망디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을부터 해변까지는 8km 정도가 떨어져 있다. 계속 걷는데 풀숲에 폐허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문이 잠겨있긴 했는데 잠가두는 의미가 있는진 잘 모르겠다. 작은 교회 같았는데 아마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파괴된 것 같다. 오마하 해변 도착 30분 전 벙커가 또 나왔다. 그런데 이번 벙커 규모가 상당하다. 무려 Z자 참호가 남아있다. 러우전에서도 쓰고 있는 참호 방식이다. 바로 옆엔 기관총 포대가 있었는데 입구가 딱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본 그 입구였다. 이런 식으로 기관총을 갈겼겠지?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내려가는 입구가 매우 미끄럽다. 안쪽엔 사격 위치와 작은 공간이 있다. 참호가 해안선을 따라 생각보다 길게 남아있었다. 좀 더 둘러보기로 했다. 정체불명의 구멍도 있었는데 어떤 목적인진 전혀 알 수 없었다. 움푹 파인 포구는 상륙작전 당시 포격을 얼마나 때려 맞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무튼 이 근처에 벙커랑 벙커는 전부 한 번씩 들어가 봤다. 구경은 잘했으니 마저 오마하 해변으로 이동했다. 참고로 오마하 해변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제일 격전지였던 곳이다. 여긴 또 어떤 벙커랑 전쟁의 흔적이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해변가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말뚝이 박혀있는 게 보인다. 저게 전부 옛 방어시설들의 흔적이라고 한다. 조금만 올라가면 독일군 기관총 기지가 있다. 근데 이제 개작살이 나있긴 하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긴 하지만 워낙 좁아서 들어가기 싫게 생겼다. 당시 MG42 기관총 사수의 시야를 체험해보자. 벙커 안에서 오마하 해변이 한눈에 보인다. 누군가 상륙하면 기관총으로 순식간에 쓸어버리기 딱 좋아 보인다. 옆에 뭔가 큰 구조물도 있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물만 잔뜩 고여있고 도저히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엔 방어하는 독일군 입장이 아닌 상륙하는 미군의 시점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여기서 상륙정에서 내렸다고 가정하고 독일군 벙커를 바라봤다. 아까 기관총 벙커 있던 곳이 대충 이쯤인데 기관총이 사방팔방에서 날아온다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진다. 배고파서 밥이나 먹기로 했다. 무려 마지막 남은 전투 식량이다. 너무 맛있다. 아무리 인스턴트여도 한식은 한식이야. 불짬뽕이 너무 매워서 남아있는 마들렌까지 슥샥했다. 슬슬 숙소에 돌아가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대충 2시간을 걸어가야 한다. 오메 씹 대충 예상은 했는데 도착하니까 깜깜해졌다. 바로 밥부터 먹기로 했다. 어제 먹었던 불닭 삼겹을 스근하게 먼저 만들었다. 끝. 오늘 진짜 환장의 조합이다. 리조또에 야매 불닭 삼겹 복장. 어제보다 낫다. 소스를 진짜 팍팍 집어넣었어야 됐구나. 이것만 먹었으면 좀 느끼했을 것 같은데 불닭이 딱 있어주니까 반찬으로 먹기 딱 좋은 느낌? 참고로 리조또는 2인분이다. 근데 난 오늘 30km를 걷고 왔다. 무리 없이 전부 싹 비우고 잠이나 자러 갔다. 네, 또 다음 날이고요. 이제 노르망디 여행을 끝내고 다시 캉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캉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고 마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지를 좀 돌아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